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는 갈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무도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거든요. 할아버지 댁은 지금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평범한 농촌 마을에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는 혼자서도 종종 놀러 갔죠. 그 시골 특유의 공기, 조용한 농길,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날도 봄방학, 날씨가 너무 좋아 충동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아직 약간은 추운 공기, 기분은 최고였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마루에 누웠어요. 한 팔로 머리를 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서늘한 바람은 기분 좋게 몸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 들렸습니다. 기계음도 아니고 누가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묘한 소리였습니다. 호인지 보인지 모호한 그 소리. 두리번거리다 보니 울타리 위로 넓은 하얀 모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자가 누워있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도 같았죠. 그런데 그 모자는 그냥 놓인 게 아니라 누군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타리 끝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요?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까 들리던 포포 소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일이 생각나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까 키 엄청 큰 여자 봤어요. 울타리보다 크던데요. 남자가 여장한 걸까요?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눈앞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큰일을 겪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노파 한 분을 모시고 돌아오셨어요. 그 노파는 아무 말도 없이 작은 부적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줬죠. 그리고는 2층의 빈 방으로 올라가시더니 뭔가를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이상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창문엔 신문지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내 구석엔 소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위엔 불상이 놓여 있었고 요강 2개도 있었죠. 지금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누가 너를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적 절대 손에서 놓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긴장도 됐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너무도 길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TV를 켜두고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챙겨준 주먹밥과 과자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 뿐이었죠.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 TV에선 심야 통신 판매가 나오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죠. 그 순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손끝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리는 소리.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죠. 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고 겁에 질린 채 TV 소리만 높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와도 괜찮아.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 부를수록 점점 더 낮고 기묘한 그 소리. 그때 방 구석에 놓인 소금 접시를 봤어요. 소금의 윗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낮에 들었던 그 기묘한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불상 앞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땐 TV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의 시계는 오전 7시 13분. 혹시나 해서 제 손목시계를 봤는데 똑같이 7시 13분이더군요. 살짝 안도하면서도 방 구석에 소금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금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어요. 용기를 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그 앞엔 할머니와 노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눈물이 글썽한 채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이미 와 계셨고 집 밖에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나오너라. 마당에는 낡은 9인승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마을의 장정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차량 중앙에 앉았고 노파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 8명이 저를 둘러싼 모양새였어요. 절대 고개 들지 마라. 눈 감고 있어라. 너한텐 보일 수 있어도 우린 못 본다. 차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가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적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실눈이 떠졌습니다. 그녀는 차 옆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팔, 부자연스럽게 꺾인 관절, 창문보다 더 높은 키. 그 머리 너머에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려는 그 순간 보지 마라.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숨 가쁜 호흡, 그녀의 기묘한 웃음소리까지 차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얼마 후 마을의 경계, 그곳엔 커다란 지장상이 있었고 그 앞을 지나자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려 손을 펴보니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은 듯 잘 펴지지도 않았어요. 이건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라. 그 길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 십수년간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저를 구해준 노파도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들려온 소식, 어떤 외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마을 근처에서 사고를 내서 그 지장상 중 하나가 부서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그런 뉴스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제부터 낯익은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존재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